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라이브 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유동규가 또 다른 새로운 폭탄 진술을 내놨습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원래 25%였었죠. 근데 이 지분을 49% 늘려서 이재명 측 지분을 숨겨놨다는 이 정진상의 이 공소장에 이 새로이 추가된 이 폭탄 진술을 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검찰의 정진상 이 공소 기소 내용에 유동규의 진술이 적시되었는데요. 이 정진상은 이 김만배의 차명 이름으로 이 제공받은 안을 유동규에게 4차례 보고받고 이것을 승인했다는 이 공소장 내용입니다. 자, 이 김만배가 차명 지분으로 숨겨놓은 것을 유동규는 이 정진상에게 4차례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결국은 이것을 정진상이가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이재명에게 다 보고가 됐겠죠. 자, 아무튼 이 정진상의 이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이 81회가 거론됩니다. 자, 본방에 앞서 아직 여러분들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을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자신의 지분을 늘려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겼다. 이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이러한 김만배의 얘기가 이 정진상 공소장에 적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동규는 2015년 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부터 내정된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인 이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준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만배가 자해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김만배가 이제 뭔가는 진술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두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결국은 이게 김만배로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에 대한 그 돈의 종착지가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은 자, 유동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이 33쪽 분량의 정전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회가 적시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81회라는 말은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진상의 관계를 이 정치적 동지로 규정을 했고요. 이 정진상의 차명 지분을 4차례나 정진상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동아일보의 취재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정진상이 공소장 이것을 입수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정전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이 최소 4차례 이상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 정진상이가 승인한 것으로 현재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동규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서는 이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동업자인 남욱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석판교 자산관리를 세운 뒤에 지분을 나눴습니다. 자,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만배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하천대유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분 비율을 바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지분 비율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김씨, 김만배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원래 남 변호사가 49%였습니다. 근데 내 지분 49%, 이 남무기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남 변호사의 지분을 25%로 깎았습니다. 자, 이 깎은 게 어디로 갔냐? 김만배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회계사 16%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김만배가 이야기를 했고요. 개월 후 김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만배 49%, 남 변호사 25%, 정회사 16% 등으로 비율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재선 선거 자금을 이렇게 저장된 김만배의 차명 계좌로 저장된 이 돈은 재선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이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전 직무 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직무 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이러한 대목도 적시가 되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정진상 실장이 2013년 7월 유동규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유동규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제는 뭐 거의 빼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김만배 어떤 대장동 이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타래를 푸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만배인데 이 자신의 측근 2명 이한성과 최의양이 구속되자 260억을 빼돌린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가 압박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에 대한 경고인지 또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검찰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일단 이재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술을 김만배 씨가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자해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